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줄 축구 단어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스터 샬레. 월드컵이란 우승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아는 이는 독일 축구를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흔히 컵의 형태를 띠고 있는 여러 트로피들과 달리 독일 분데스리가의 우승컵 마이스터 샬레는 방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스터 샬레에서 마이스터란 우승자를 그리고 샬레는 독일어로 접시를 의미합니다. 이 우승 트로피에 빼곡히 적혀져 있는 이 글씨는 100년이 넘는 역사의 리그 우승을 이룬 팀의 이름들입니다. 2026년에 다다르면 더 이상 글씨를 채우지 못하므로 새로운 우승 트로피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홈그라운입니다. 잉글랜드 프로 무대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 한다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편으론 잉글랜드 자국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제도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이 홈그라운드 제도이죠. 이 제도는 21세 이전에 잉글랜드 팀 혹은 잉글랜드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선수를 홈그라운드 출신 선수라고 말합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로리그에서 1군 선수 25명을 등록할 때 8명의 선수를 의무적으로 이 홈그라운드 선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국 리그나 자국 클럽에서 성장한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죠. EPL 무대에서 특히나 잉글랜드 선수가 몸값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 홈그라운드 조건을 채워준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맨유로 이적한 호날두는 18세 6개월이란 나이에 잉글랜드 무대를 밟았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해 홈그라운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홈그라운드 제도는 비단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에도 존재하지만 잉글랜드보단 좀 더 제약이 덜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게겐 프레싱입니다. 축구를 처음 접하는 팬들에게 축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용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포지션 플레이 때문에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개념 자체도 모호하게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특히 유럽 축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말 중 하나인 게겐 프레싱, 독일어 게겐과 영어 프레싱이 합쳐진 말로 게겐은 독일어로 대항하다이고 영어의 프레싱은 압박을 뜻해 상대의 압박에 대항하는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부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위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전술 플레이를 가장 잘 구사하는 대표적인 감독이 리버풀의 유르겐 클롭이죠.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2년 연속 리그 우승이란 업적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란 대업까지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쏘네리입니다. 흔히 팀의 애칭에 색깔을 넣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네덜란드 대표팀을 가리켜 오렌지 군단이라고도 부르는 식이죠. 이탈리아 대표팀을 보통 아주리 군단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이 아주리란 이탈리아 대표팀의 유니폼색 푸른색의 이탈리아어가 바로 이 아주리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의 애칭이 로쏘네리인데 로쏘네리 역시 유니폼 색깔에서 나온 것입니다. 빨강의 로스와 검정색 네리의 합성어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팀들은 이렇게 유니폼에 있는 두 가지 색깔을 따와서 팀 애칭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아웃입니다. 특히 스포츠 해외 축구 뉴스를 보면 바이아웃 얼마라는 글귀가 보이곤 합니다. 이 바이아웃은 선수가 계약을 할 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선수를 영입하려고 의사를 가진 구단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 이 정도를 뜻하죠. 유럽의 여러 리그나 남미 프로축구에서도 종종 넣는 조항이지만 스페인 프로축구에선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아주 뛰어난 선수들과 계약을 할 때 2천억 혹은 3천억 등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넣어서 선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여름 프랑스 클럽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에게 이 바이아웃 금액 2,890억을 지불하며 이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키커 랑리스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평점을 매기는 건 현대 축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축구 사이트에서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권위 있고 평점을 짜게 주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스포츠 잡지 키커지입니다. 이 키커지는 1920년부터 평점을 매겨왔는데 이를 키커 랑리스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랑리스테란 독일어로 순이라는 뜻입니다.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월드클래스 등급입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월드클래스 등급을 받은 건 차범근, 카가와 신지 단 2명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콜리냐 심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오심 한 번으로 경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 할 수밖에 없는 판정의 실수에 대해서 거의 불허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콜리냐 심판입니다. 2005년 이후 축구를 본 이라면 이 심판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심판으로 활약했기 때문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바로 비디오 판정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사라지길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피치치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라리가에선 매년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에게 득점왕 타이틀을 수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피치치입니다. 피치치란 1910년대 스페인 라리가에서 154cm란 작은 키로 득점을 해냈던 라파엘 아란사디의 애칭으로 그가 30살이란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서 득점왕 타이틀에 피치치를 붙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 리그 최고의 골키퍼상도 사무라로 붙여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 스페인 리그에서 뛰어났던 골키퍼 사무라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입니다. 유럽 축구만 보는 이들에게 남미 축구는 관심사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미에서 이 대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축구를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라면 남미 대륙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대회는 이 바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을 했으니 60년이나 된 오래된 대회입니다. 리베르타도레스란 스페인어로 19세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해방자란 뜻입니다. 유럽의 유로파 리그 격인 대회도 남미에 존재합니다. 이 대회까지 찾아보는 축구 팬들은 드물긴 하지만 코파 수다메리카나로 스페인어로 남미를 뜻하며 앞에 코파는 대회를 뜻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보스만 룰입니다. 1990년 봄 로얄 클럽 리에주와 2년 계약을 체결했던 장 마크 보스만은 계약 기간의 마지막 몇 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구단은 그에게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주급이 75%나 삭감이 된 조건이었습니다. 보스만은 이를 당연하게 거절하고 이적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다른 팀에서 그에게 이적 제안을 했지만 이적료 합의를 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벨기에 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보스만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축구 선수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년간 투쟁에 나서 결국 1995년 12월 5일 축구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에 이릅니다. 바로 선수들은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협상을 시작을 하고 이적료 없이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스만 룰입니다. 오래되고 불합리한 시스템에 저항했던 보스만. 이 룰이 2022년부터 국내 리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축구 얘기할 때 이 룰을 알고 있다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아시아 축구의 퀄리티를 한층 끌어올린 선수로 유럽 무대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자랑했던 천재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